며칠 전에 어떤 보살님, 거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 전에 80대 노부부가 사이가 좋아져서 손잡고 다닌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똑같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대. 여기서 업장수면 하고 나서. 그래서 남편이 너무 좋아한대요. 평생 싸웠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시어머니의 옛날 얼굴, 요즘 얼굴 비교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도끼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 마음들이 바뀐 게 너무 사례가 많은 거예요. 어떤 부부가 한 달 전에 여기를 오게 됐어요. 저 멀리서 왔는데 부여에서 왔는가 그랬을 거예요. 4시간 걸렸대요. 여기까지. 아침에 출발해서 쉬면서 어떻게 찾아왔는데 운전도 못하는 남편이 포크레인 기사인데 사고로 몸을 다쳐서 말도 어눌하고 편찮은 몸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잡아줬어요. 잡아줬는데 아무래도 보내놓고 제가 찝찝한 거예요. 또 4시간 걸려서 오라고 하기가. 가는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오늘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하고 가서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 남편 마음이 긍정적으로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진밥을 좋아해서 된밥을 하게 되면은 고함부터 질렀대요. 이걸 밥이라고 했냐고. 요즘은 물에 말아 먹으면 되지 뭐 이런대요. 맨날 죽고 싶다 했던 남편이 맨날 죽겠다고 했대요. 나 오늘 죽을 거야. 가슴 철렁하게. 근데 그 죽고 싶은 생각까지 다 사라졌대요. 부부가 엊그제 왔더라고요. 죽고 싶다 소리 절대 안 한대요. 긍정적으로 마음이 변하고 치매 증상까지 사라지고 우울증까지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마음들이 바뀌니까 기도해도 기운이 나잖아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만 맡기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먹었던 회 안 먹고 산낙지 안 먹고 본인들도 실천해야 이렇게 가피가 있는데 실천을 안 하고 여기 와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천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가피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3개월 정도 실천하고 방생하고 하면서 가피가 안 오니까 스님 우리는 이렇게 해도 가피가 안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10년 하니까 가피가 오던데 겨우 1년도 안 하고 3개월 해놓고 가피가 안 온다고 부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천하면 돼요. 그리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더 빨리 바뀌더라고요. 상황. 제가 옛날에 교사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을 담임 맡았는데 14학급이니까 한 500명 됐어요. 그 1학년에서 제일 말썽꾸러기 한 애를 맡은 적이 있어요. 남자애를. 뻑하면 손이 올라가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애를 쳐요. 그래서 울고 싸우고 부모가 오고 1학년을 어떻게 얘를 달래면서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학년을 얘네들 바로 데리고 또 올라간 거예요. 또 학급 편성을 하게 되죠. 14학급이니까 봉투가 14개예요. 봉투를 뽑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애만 걸리지 말자. 그 애만 안 걸리면 나는 1년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봉투를 뽑았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하나 딱 뽑았는데 명단을 딱 보니까 그 애가 1번으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죽었다. 어떻게 또 1년을 보내지? 그때부터 고민한 거예요. 1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뭘까? 그때 당시에도 저는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마음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편안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남자아이를 안 키워봐서
남자의 키우는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얘를 통해서 그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얘를 통해서 남자의 키우는 그 경험을 해보자. 그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앉혀놓고 매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없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쉬는 시간이고 뭐고 간에 심부름 시키니까 애들하고 싸울 시간 있겠어요? 앞에 딱 앉혀놓고. 그리고 또 애들하고 부딪혔다면은 나오라고 해요. 벽에다가 A4 용지 한 장 딱 붙여놓고 벽만 쳐다보게 했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됐다고 생각할 때 애들 앞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게 통한 거예요. 2학년을 참 편하게 지냈어요. 3학년 되면서 얘가 반장이 된 거예요. 반장. 우리는 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살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상황은 벗어나지 못해요.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꿨을 때 상황 종료돼요. 인생이란 뭘까요? 내가 부족한 공부를 채우는 과정이에요. 자식이 속색이고 술 먹고 난리 피우고 하면은 내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었구나. 이 자식을 통해서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자식에게 집착이 있었구나. 집착하는 부분을 통해서 고통이 오는구나.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내가 전생에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베풀지 않았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통이 오는구나. 항상 내가 부족한 공부가 뭐길래 이런 상황이 왔지? 그럼 이런 상황이 바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내가 부족한 공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요?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맛있는 거 좋아하고 몸보신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생한 거, 고기, 몸에 좋다는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생업부라 했어요. 살생은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생을 많이 해야 전생에 업장소멸이 돼서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생으로서 건강해진 경우가 많아요. 나에 대한 집착으로 살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한 집착으로 몸보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이런 상황들은 내 몸의 상황, 가족의 상황, 직장 생활의 상황, 이런 상황들은 전부 부족한 공부를 채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부족한 공부, 나에 대해 집착했던 그 집착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끝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걱정거리가 없는 집들이 없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공부가 뭐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이것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공부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우는 공부. 부족한 공부가 다 채워졌을 때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집착을 비우는 거. 내 거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비우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힘든 상황을 마음 공부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